안녕하십니까. 야채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주한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 오늘 아침에 조조로 8시에 첫 회차로 보고 왔습니다. 아이맥스로 봤고요. 아쉽게도 돌비라던가 하이프레임 레이트로 시청하진 못했습니다. 1편 처음 봤을 때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바타 1편이 그런 망가짐으로 왔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오랜만에 돌아왔대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타이타닉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오래 잊혀진 감독이었죠.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호들갑들은 엄청 떨더라고요. 야, 이건 영상 혁명이다. 대단한 작품이다. 막 난리가 나고 막 해외에도 흥행이 난리가 났다. 이 새로운 뭐 영상기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렇게 해갖고는 별 기대 안 하고 보러 갔습니다. 뭐 퍼른 놈들 나오고 뭐 그래갖고는 뭐 3D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고서는 극장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영상 혁명급으로. 야, 이게 그동안 3D 효과라는 게 막 이러는 거라던가 그런 것만 있었는데 아바타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그리고 되게 보기에도 좋았고 비주얼적으로도 신선했고 그래서 아바타 1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5점을 줄 정도로 항상 손에 꼽게 좋게 평가하는 작품이고 좋아합니다. 뭐 지금 들어서 아바타 1편이 왜 좋은 작품이었냐 다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네. 아바타는 이제 3D로 보는 것과 일반적으로 일반관에서 보는 건 전혀 별개의 영화이기 때문에 꼭 3D로 보고 당신이 지금 아바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는 당신이 그 당시에 극장에서 못 봤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바타 물의 길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일 거예요. 영화 재밌느냐? 뭐 1편과 비교해 어떻느냐? 어떤 상영관에서 봐야 하냐? 뭐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 없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럴 거예요. 재미있느냐? 볼만하다? 처음 영화 극장에서 영화 보는 중에도 그렇고 극장 나왔을 때 느낌은 뭐 볼만한데?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네? 이런 느낌이에요. 1편 봤을 때랑 다르죠. 1편은 제가 극장에서 나왔을 때 와, 막 심장이 뛰고 막 이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바타 물의 길은 이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편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1편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성취는 높아요. 물의 질감이 정말 좋아요. 뭐 CG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 수면을 내가 물속에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 수면이 일렁이는 느낌 이런 걸 너무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픽의 품질이 전편에 비해서 엄청 막 디테일 뭐 나비족애들 뭐 땀이라던가 솜털 이런 거는 1편에 비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성취는 좋아요. 3D도 좋겠죠? 객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1편보다 나은 영화거나 1편과 비슷한 영화인데 우리 이미 1편을 본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편에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영화 처음 시작하고 주인공이 이제 벤처스타에서 눈을 딱 뜨잖아요. 그 몸이 해동되고 벤처스타에서 눈이 딱 떴을 때 여기 이 물방울 같은 게 침인지 수증기지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게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벤처스타에서 막 사람들이 유영하고 그러는 장면 정말 신기했는데 이번 작품은 이제 그냥 뭐 3D 이번 거 볼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구린 건 아닌데 이미 우린 1편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게임 갓오브워랑 북유럽 신화 갓오브워랑 라그나로크랑 갓오브워 라그나로크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전편이랑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편에 비해서 발전한 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발전했는데 체감상으로 그냥 즐기는 자의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 같은 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뭐 물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뭐 판도라의 아름다운 환경들이 나오죠. 정말 좋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거의 뭐 중간에 액션도 있고 급박한 장면들도 많지만 전체적인 3시간 내내 영화의 흐름은 그냥 다큐멘터리라던가 판도라 관광원 느낌입니다. 1편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1편보다 흥행도 덜 될 것 같고 1편보다 평가도 낮을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무언가 영상 혁명? 1편을 보고 나서 극장을 나왔을 때 그 벅찬 느낌. 트랜스포머 1편 봤을 때 극장 나오고 나서 그런 벅찬 느낌이 더 이상
없어요. 제가 글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아이폰 12에서 아이폰 14로 넘어가는 느낌이냐고 딱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 좋은데 똑같은 것 같아. 아, 똑같은 것 같은데 좋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어마어마한 혁명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아바타 1편이 그걸 보여줬고, 아바타 무리기를 너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뭐 그 전에 뭐 루머가 돌았던 게 더 이상 뭐 3D 안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영상의 경지를 보여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말했고, 실제로 몇몇 부분에서는 그무한한 성취를 보여줬지만 이게 기술력이 딸린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력이 딸린다는 건 아닌데 전편 비해서 분명히 발전을 했지만, 기존의 흑백 영화가, 흑백 고전 영화들이 뭐 영상 뭐 1.0, 그다음에 주라기 공원이라든가 터미네이터를 위시한 영화들이 영상 뭐 2.0이었겠죠. 그럼 아바타는 영상 3.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바타 물의 길은 우리가 한 영상 3.5에서 영상 4.0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영상 3.1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1에서 3.1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극장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아이맥스도 좋게 평가를 하고 4D도 좋게 평가를 하는데, 아이맥스로도 볼 필요도 없고요, 4D로도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돌비 시네마 3D가 1순위입니다. 왜 돌비 시네마 3D로 보는 게 1순위냐? 뭐 여러 가지原因이 있는데, 하이 프레임 레이트, 기존 영화는 24프레임인데 하이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48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근데 게임이랑 다르게 영화는 프레임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올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뭐 우리 눈이 60프레임 이상은 구분 못해요, 그딴 건 개소리고요. 30프레임 이상은 구분 못해, 개소리고요. 위화감이 안 느껴지고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24프레임의 영화를 보고 거기에 위화감을 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48프레임으로 올리면 위화감 많이 느끼거든요. 호빗에서 그게 증명이 됐는데, 프레임이 48프레임으로 되죠. 이게 48프레임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게, 제가 호빗 처음 봤을 때 너무 적응 안 됐거든요. 호빗의 그 하이 프레임 레이트가 너무 적응이 안 돼갖고 쉽게 추천을 못 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인터뷰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유영하는 장면이라든가 액션 장면에서 뭔가 어색한 게 있어갖고 하이 프레임 레이트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굳이 그래야 했을까? 나 포비스에서 나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24프레임을 해봤는데 확실히 물속에서의 액션 장면 볼 때는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3D를 본다는 게 막 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따라간다, 체험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 장면에서 진짜 묘하게 프레임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에서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정말 이상한 건데, 게임에서 우리가 24프레임 게임 할 때랑 30프레임 고정 게임 할 때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이 프레임 레이트 48프레임이죠. 물속에서 장면만큼은 확실히 하이 프레임 레이트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비 시네마의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봐야 되고, 돌비 시네마 같은 경우는 아이맥스보다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돌비 시네마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화면비 때문에도 돌비 시네마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메가박스의 돌비관에서 보시면 되고요. 2순위가 아이맥스 3D 하이 프레임 레이트 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천호랑 압구정일 거예요. 천호랑 압구정이 하이 프레임 레이트 관이고 2순위입니다. 아이맥스 전용 영화가 아니라서 아이맥스 하이 프레임 레이트 관이 2순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리고 3순위가 일반 아이맥스관, 일반 아이맥스. 아바타 물의 길의 최대 단점이 뭐냐? 스토리입니다. 지금 로튼 토마토에서도 그렇고 스토리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바타 1편도 스토리에서 지적을 받았고 스토리에서 아쉬운 소리를 들었고, 근데 역사를 세웠고 역사적인 영화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아바타 무리를 갖고 또 난리들을 치느냐, 평론가 녀석들 이 영화 스토리 보려고 하느냐, 스토리 보려고 하느냐, 영상을 보려고 한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좀 반박을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영화가 3시간이에요. 영화가 3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을 버틸려면 스토리가 좀 기본빵은 해줘야 돼요. 트랜스포머급으로 개구리인 건 아닌데, 두 번째로 아바타 1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토리도 나쁜 스토리도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퀄리티 비해서 스토리가 못 미치는 거지, 아주 무난한 스토리고요. 아주 무난한 게 장점이다 단점이었어요, 아바타 1편은. 근데 아바타 물의 길은 까놓고 말해서 안 좋아요. 평이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스토리예요. 그렇다고 마이클 베이나 잭 스나이더급으로 심각한 스토리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아바타 1편이 평이한 스토리고 아쉽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보다 별로예요. 그냥 아바타 물의 길 1편처럼 그냥 평이한 스토리입니다. 평이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별로인 스토리예요. 왜 별로인 스토리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고 아바타 1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편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할 이야기도 많은데 이 세계관이라던가 후속편에 대한 밑밥을 좀 깔아놓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이크 설리와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제이크 설리와 네이트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이 둘이에요. 가족이 넷이거든요. 이 중에서 막내 딸 빼고는 이 각자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악역들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이크랑 네이테리의 이야기도 있고 제이크랑 네이테리가 간 그 해안의 부족 있죠. 해안가에 있는 부족. 해안가 부족 이야기도 조금 있고 제이크 설리와 네이테리의 둘째 아들이 메인 주인공이긴 한데 둘째 딸도 뭔가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대단히 많고 뭐 감성적인 면에서는 전편 비해서는 낫다고는 생각을 해요.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닿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악역도 할 얘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그러고 그 외에 짜잘한 아쉬운 점이라면 전투씬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1편 비해서 개인적으로 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상 전투씬과 공중 육상 전투씬 간의 차이는 있는데 물론 서로 다른 맛의 액션을 보여주죠. 근데 본작 같은 경우는 이제 채술 그 제이크 설리가 소규모로 싸우는 거의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전편 아바타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행성 그 거주민 대부분과 수많은 부족들과 그 인간 군대와의 싸움이라면 본편 같은 경우는 거의 부족 하나와 인간 별동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좀 많이 줄었어요. 스케일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 그 장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그 드래곤 어설트 쉽에서 마일드 코리치가 Break formation, engage your hostile 하고서는 Break formation, engage all hostiles. 딱 드래곤 어설트 쉽이 싹 선회하면서 사방으로 막 탐박을 형성하고 막 이크란과 그 스콜피언 전투 헬기가 서로 뒤섞이고 막 와, 그 화려한 전투가 있었는데 본작도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뽕맛이 없습니다. 거대한 뭐 모함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드래곤 어설트 쉽에서는 진짜 한참 못 미치고요. 약간 그 인간 뽕맛을 쳐주는 약간 밀리터리 뽕맛 채워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전편은 확실히 AMP 슈트 있죠. 앰프 슈트 막 가동하는 것도 엄청 자세히 보여주고 그러는데 본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비슷한 메카들이 좀 몇 개 나오긴 합니다만 그냥 찍먹하듯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메카뽕 맛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이죠. 어비스도 그렇고 뭐 타이타닉도 그렇고 타이타닉이라던가 어비스의 향취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본작에서는 드는 생각은 말이죠. 몇몇 부분에 있어 막 그 물에 막 물살에 빨려가는 거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본인이 이제 잠수함 많이 타고 내가 봐봐 내가 잠수함을 좀 많이 타봐서 하는데 내가 그 물을 많이 들어가봐서 하는데 이게 물살이 이렇게 하면은 이 물이 이렇게 돼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런 리얼리티는 좋습니다. 그런 리얼리티는 좋은데 그냥 제임스 카메론이 물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바타도 만들고 싶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아바타 물의 길은 1편보다 발전된 영화입니다. 기술적으로요. 기술적으로 발전된 영화입니다만 1편보다 뽕맛이 덜하다. 충격이 덜하다. 1편의 센세이셔널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바타 1편은 뭐 여러가지 좋은 것도 있죠. 웨타디스토리의 뛰어난 그래픽이라던가 뭐 제임스 카메론 그 휘하 있는 사람들이 그 굉장히 알차게 설정을 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짜잘한 디테일 덕심을 자극하는 그런 디테일들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도 아바타의 좋은 요소지만 아바타가 우리가 아바타라고 그 부르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센세이션함과 충격인데 아쉽게도 아바타 물의 길은 그런 센세이션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흥행면에서 1편에 뒤질 겁니다. 이게 못 만든 건 아니에요. 못 만든 건 아닌데 전편이 안 본 대로 사야지. 그럼 꼬우면 전편 한 100배로 더 잘하던가 라고 진짜 말이 쉽죠. 이게 말이 쉬운데 꼬우면 전편에 100배로 잘하던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는 있었는데 그 알죠? 1편에 우리가 그 열광하고 충격받았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 똑같아. 근데 좋아. 와 근데 좀 똑같은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좋아. 개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탑건 매브릭에 밀리지 않을까. 그 갓 오브 라그나로크가 엘든링에 밀렸던 것처럼 탑건 매버릭에 좀 많이 비교받고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표값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답을 못 드리겠는 게 스토리 산만해졌다. 전편은
평범했어요. 전편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뻔했죠. 뻔한 스토리가 장점이자 단점인 거지 그게 항상 단점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왕도적인 스토리 우리가 항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편은 그냥 산만했다. 스토리가 굉장히 산만하고 스토리랑 캐릭터는 굉장히 산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타 브레이크를 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제가 추천드린다면 아바타를 극장에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아마 아바타 1편을 봤을 때 그 충격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다들 그때 이 난리들을 쳤구나. 야, 먼저 태어난 틀딱들 당신들만 이걸 먼저 즐겼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바타를 극장에서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극장에서 체험해 보실 기회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 시리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바타 시리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 볼만한 영화 탑건 매버릭 이후로 없었잖아요.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 뭐 있었습니까? 탑건 매버릭 이후로 극장에서 돈 주고 볼만한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탑건 매버릭 이후로는 돈 주고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탑건 매버릭 비해서 돈은 좀 많이 듭니다. 그건 단점이에요. 애매한 분들, 제가 기대 엄청 한 사람에 속하거든요. 엄청 기다렸어요. 야, 아바타가 몇십 년 만에 나온다고? 십몇 년 만에 나온다고? 야, 이건 꼭 봐야 돼. 야, 아바타 예매 열렸다. 이거 꼭 봐야 돼. 얼마나 재밌을까? 개봉 첫날 조조로 예약했어. 저 같은 사람이죠. 기대를 안 하고 일단 기대를 낮추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실망을 좀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탑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기대하고 아바타만큼 그러니까 엄청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2022년에 진짜 미친 듯이 기대하고 본 영화가 주라기공 도미니언과 아바타거든요. 근데 올해 유일하게 극장 나와서 가슴이 벅찬 걸 느꼈던 거는 탑건 매버릭 뿐이었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저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간만에 탑건 나왔네 봐줘야지. 해외 흥행 괜찮다네?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 한번 보기나 해볼까? 제가 아바타 1편 봤을 때랑 똑같죠?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뭐가 극장의 존재 이유야? 해외 흥행 엄청나다고? 한번 봅시다! 아바타 브레이크는 추천 안 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기대감을 낮추고 봐야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편에 벅찬 감동을 기대하면 안 돼요. 1편에 뭐 기술력은 있지만 그 벅찬 감동을 기대하고 보면 안 되고, 추천 안 드리는 분들은 역시나 플롯을 중시하시는 분들 추천 안 해드립니다. 왕도적인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스토리가 산만해서. 플롯을 중시하는 분들은 당연히 아바타 1편도 그렇고 본작도 그렇고 당연히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바타 1편에 뽕을 기대하시는 분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아바타 1편에서 뽕을 느꼈는데 여기서도 난 뽕맛을 봤다. 벅찬 가슴 진짜 야, 이거는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영화다 라는 감정을 아바타 브레이크에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랑 연결됩니다. 엄청 기대하시는 분들이랑 연결되는데, 아마 뭐 물론 영상계라던가 그래픽 관련된 분들한테는 진짜 영상 혁명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아바타 브레이크는 아바타 1편만큼의 영상 혁명, 영상 3.0에서 3.4로 넘어가는 4.0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스펙터클한 스케일이 액션 장면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바타 1편도 일종의 관광 영화인 경향이 좀 강했죠. 판도라 관광 영화이었고, 뭐 이번 편 같은 경우는 판도라 수족관, 판도라 아쿠아리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후반부 액션에서 엄청 거대한 스케일의 액션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바타 1편이었다면, 아바타 무르길 같은 경우는 1편보단 스케일이 적습니다. 1편보다 스케일이 적어서 1편 이상의 그 스케일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아마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바타 브레이크 스포일러 없이 토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하고 보면 괜찮은 영화입니다. 기대를 안 해야 된다. 왜? 1편이 너무 걸작이라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데,